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경기도 구리인데요. 저희 고향은 경기도 여주고요. 저는 전라도 무안입니다. 전남 무안입니다. 충남 청양입니다. 공주입니다. 광주입니다. 고향이 남원이고요. 아직 준비한 없고요. 이제 사과나 배나 해가지고 버섯 경매 사다 보니까는 버섯을 이제 골고루 사갖고 뭐 사과, 배, 그다음에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식품 위주로 해가지고 좀 건강히 오래 사시고. 저희 어머니가 또 수산물을 좋아하셔서 킹크랩을 좀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 이제 용돈을 부모님은 또 현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잖아요. 현금을 또. 제일 선물 좋은 것이 현찰이 제일 좋다고 싶다. 현찰 주시면 기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경매사님들의 고향이 어딘가 하는 그런 VCR을 함께 봤는데요. 박혜연 아나운서는 고향이 어딘가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긴 한데요. 아버지께서 부산이시다 보니까 항상 귀경길 좀 막혔던 기억, 뭐 휴게소 들렸던 기억 이런 게 좀 떠오르네요. 네, 저는 고향이 서울 신림동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다 근거리에 있어서 사실 저는 박혜연 아나운서처럼 뭔가 고향에 가는 그런 즐거움 또 어려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이 고향의 뜻에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그립고 정든 곳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오늘 보니까 차가 좀 여느 때보다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이죠. 목요일 12일 오전에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 4일간인 12에서 14일에는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또 면제된다고 하죠. 네,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이 4일로 짧아서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들면서 귀경보다 귀성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고향으로 가는 마음은 바쁘더라도 귀성길 위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또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기차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향할 때의 기분도 역시나 좀 설레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역에는 고향 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역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권대희 리포터.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성길 상황 전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나와 있는 리포터 권대희입니다.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일찌감치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선물꾸러미를 든 모습이 정겹습니다. 올해도 귀성 귀경객들의 예매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매 전쟁이었는데요. 2019년 추석 승차권 예매에 공급된 좌석은 172만 8천서, 이 중에 75.7%의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역에서만 하루 평균 5만 9천 명의 이용객을 수송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10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표 대부분이 매진된 상황인데요. 예매를 하지 못하셨어도 잔여석은 계속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 대이동인 만큼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코레일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수성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상품도 판매 중인데요. 추석 당일을 제외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부 열차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할인 상품 코너에서 1인당 최대 2회 8매까지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리포터 권대였습니다. 네, 서울역도 좀 분주한 것 같고요. 네. 좀 보니까 두 손 가득 뭘 또 들고 가시네요. 확실히 명절 분위기가 네, 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추석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 생방송 가락동 365입니다. 지금부터는요, 2019 추석 성수품 경향 분석과 함께 추석에 많이 쓰이는 이 채소 풋고추와 시금치에 대해서 경매 상황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여기는 전국 각지의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서울장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서울시청 광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장터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일까? 우리 관계자님 바로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경 한번. 추석장터. 여기는 바로 서울장터인데요. 주무관님, 와, 정말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서울장터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일까요? 저희가 추석장터는 올해 11년 차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전국 최대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서울장터 어떤 취지로 열리게 됐을까요? 어떤 의미가 가장 클까요? 네, 저희 서울장터의 취지는 시민분들이 싼 가격에 더 좋은 물품을 사실 수 있는 것과 전국에 있는 농가분들이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농 상생의 취지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자, 주무관님, 저와 함께 서울장터 휙 둘러보면서 장 한번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장 보러 출발! 자, 정성 감자, 묵감자, 키로 2,000원, 농지 2,000원. 맛있다, 2,000원. 자, 가지고 가세요, 2,000원. 안녕하세요. 네. 서울장터가 아주 쩌렁쩌렁 울립니다. 우리 청년 농부 아직과 함께하는 서울장터인데요. 일단 농사는 지금 몇 년 차세요? 저는 5년 됐습니다. 5년 차. 네. 어떤 농사 지세요? 저는 유기농 방울토마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업을 하고 있고 자작나무 수액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 수익 쪽은 어때요?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별로 없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고 판매도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서울장터에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함께 참여하시니까요? 물론 이게 농산물을 잘 판매해서 이제 우리가 더 농업을 많이 알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려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멋지게 좀 파이팅이 좀 인사 한번. 역시 우리 청년 농가. 역시. 좋습니다. 자, 우리 농가가 말고 우리 농촌이 이렇게 젊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저도 함께 힘을 합해서 제대로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감자 한번 팔아볼까요? 자, 둘, 셋, 가자! 와, 지금 뭐 전라도, 충청도, 여기는 강원도 화천이에요. 강원도 화천 네. 넘어왔습니다. 네. 이게 다 잣 아닙니까? 잣. 와, 너무 좋아요. 집에서 그냥 조금씩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한 수저씩. 좋아요. 한 15개씩 이렇게 매일 먹어주면은 그냥 건강식품으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꾸준히 먹어주면 돼요. 이거 많이 먹으면 날씬해져요? 서울 장터에서 어떻게 좀 많이 판매하셨어요? 네, 많이 팔았어요. 아주 진짜 대박 났어요. 다 팔고 몇 개 안 남았어요. 대박난 기념으로 너무 좋아요. 명절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아, 송이 그냥 이대로 먹어요? 예. 이렇게 이게 내 입으로 갈려다가 어디로? 여기로 한번. 자, 목소리. 아이고. 자, 서울 장터 이제부터 이제 쭉 둘러보시면서 장을 보실 텐데 지금 선물 뭐 장만하실 거예요? 이렇게 과일 종류 일단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 종류 이제 사과나 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휘잉하니 둘러보니까 어떻게 품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고, 나도 그 농산물을 준비하시는 농민들께서 아주 더 열성적이고, 하여튼 보기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비자와 또 우리 농민들이 직접 바로 직거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군요. 네, 올 한 해 너무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우리 또 산지에 계신 분들 더불어서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명절 인사 좀 우리 아버님 나눠볼까요? 어머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하여튼 뭐 자주 찾아뵙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하여튼 서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이쪽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법성 굴비 왔습니다. 네. 우리 굴비가 저처럼 예뻐요. 아이고, 아니 정말 너무 미안한데 우리 언니보다 굴비가 더 이뻐. 네. 영광 굴비 하면은 지금 여기는 저희가 영광 보리굴비입니다. 이제 이거 보리굴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영광 보리굴비가 지금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제사상에 이 보리굴비를 올려주시면 우리 복을 많이 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판매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아니 옆에서 보니까는 사가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맛을 봐야 사죠. 어때요? 맛보니까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직접 이렇게 장터에서 구매해 보니까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은? 가격도 괜찮지만 첫째는 믿을 수 있다는 거. 시장에서 사는 거는 중국산도 끼일 수도 있지만 요 시장 내에서는 무조건 믿고 삽니다. 직접 재배하는 재배자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요, 직접 우리 농민들이 우리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농민들 올 한해 너무 고생이 많았거든요. 네, 방송 보시고 전국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 한번 명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올해 힘든 한 해였지만 더 힘내고 많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와, 뭐 서울장터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상생상회 전국 팔도. 와, 이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상생상회에 대해서 좀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상생상회 말 그대로요. 지역과 서울이 상생하는 매장이고요. 생산자가 서울로 올려보낸 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 생산자고 저 소비자가 바로 이렇게 만나는 네, 장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농민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열심히 서울에서 알리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시고요. 자, 산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요, 그곳에 가신다면은요, 특히 서울 장터를 놓치신 분들은요, 이 추석 맞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상생상회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 장터에서 저도 즐거운 장보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또 다 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 추석에도 역시나 온 가족이 모이면 장보기는 또 필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또 이 직거래 장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방금 VCR로 확인하셨듯이 사실 비 오는 좀 궂은 날씨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직거래 장터 찾아주셔서 정말 추석 분위기, 명절 분위기가 네.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겹네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 추석 성수품 경향 분석과 함께요, 추석에 많이 쓰이는 채소죠, 풋고추와 시금치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류수영 농식품 마케팅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 융복합 산업 현장 코칭을 맡고 있는 농식품 마케팅 전문가 유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향 가는 길을 잠시 밀어주시고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2019 추석 성수품 경향 분석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추석하면 과일 값을 먼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과일 시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과일 1,742톤 반입됐습니다. 과일과트는 1,321톤, 일반 채소는 5,662톤 들어왔네요. 총 8,726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643톤 정도 줄었습니다.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125.3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 320.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95.3톤 더 줄었습니다. 사과 홍로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08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는 만원을 기록했네요. 네, 어제 14,296원, 오늘은 시세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13,108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등락과 비교해 보면 1,188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주일간을 보면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5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24,302원을 기록했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 떨어졌다가 9월 8일 기점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3,10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배입니다. 추석 상수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죠. 370.1톤 반입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 24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7.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5,139원이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15,139원, 어제도 15,000원대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830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15,139원이 되겠습니다. 자, 배 같은 경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월 5일이 가장 높은 가격 27,685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죠. 오늘 15,13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다음 품목 감입니다. 한 1.9톤, 2톤 정도 반입이 된대요. 어제는 1.7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크진 않습니다. 한 0.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단감 서촌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1,658원입니다. 최고가 92,000원이고요. 최저가는 46,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 가격 보면은 59,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평균가 보시면 81,000원대까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보다 22,251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단감 같은 경우는 사과와 배와는 달리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9월 5일 가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27,00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9월 7일 때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8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81,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도도 보시죠. 444.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424.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20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요즘 포도 품종 중에서 정말 인기가 높은 품종이죠. 평균가 28,226원,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28,226원, 어제는 28,242원이었네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등락가를 보면 한 16원 정도 오늘이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을 보도록 하죠. 9월 7일이 3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 기간 중에서는 계속해서 3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9월 9일 기점 조금 떨어지면서 9월 10일 어제였죠. 31,000원대까지 시세가 좀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면서 오늘 최고가도 역시 3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34,428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격은 3만 원 아래 28,2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경북 김천시 22,292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22,980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음성군 2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기준입니다. 지금 김천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37,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은 상주시로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32,000원으로 두 번째로 가격이 높았고요. 영천시가 3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김천시보다 상주시가 더 높았습니다. 26,380원에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성군이 가장 높네요. 25,000원에 거래가 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복숭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죠. 반입 물량 오늘 280.5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보다 6.2톤 정도 좀 줄었습니다. 복숭아 황도입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28,556원,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오늘 평균가 28,556원, 어제는 25,848원으로 어제보다 오늘 평균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최고가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이고요. 최저가는 3,000원 정도 오늘이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자, 평균가 등락가 보겠습니다. 2,708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복숭아 같은 경우 최고가 흐름을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는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9월 5일 가격이 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가요.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다 8일 기점으로 한 번 더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32,000원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죠. 약간 8월 19일부터 27일 때만 해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요. 27일 기점부터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9월 4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평균가 28,556원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복숭아 황도입니다. 충북 음성군 23,03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북 충주시는 15,171원에 낙찰됐고요. 경북 울성군도 보시죠. 13,31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복숭아 황도 4.5kg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음성군이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46,000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충주시, 의성군, 영주시, 양구군 모두 2만 원대를 형성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음성군 46,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자, 평균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음성군이 가장 높네요. 2만 원대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만 원대에 낙찰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저희 아들, 딸 다 해가지고 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명절 때 제가 집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참 감사드리란 말씀 방송이나마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계속 제가 더 효도할 테니까 조금 더 몸 건강히 조금 더 계속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해가지고 속을 많이 새겼는데 성공해가지고 꼭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간다는 그 자체가 타양에서 살고 있는 아들로서는 매우 설레입니다. 어머니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막내 아들 좋은 곳으로 이제 좋은 짝 배우자 만나서 갈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평소에는 농산물 관련 정보만 제공해주는 또 시세만 제공해주는 경매사님들의 모습을 봤었는데 이렇게 자식으로서의 경매사님들을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 짠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네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매사님도 아마 고향에 내려가실 텐데 아마 설레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고향으로 가는 분들의 두 손에는요, 추석 선물이 들려 있을 것 같고요. 또 고향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먹일 또 음식 장만을 하느라 또 한창일 텐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농축산물과 농식품을 구입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2019 추석 상품 경향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추석 성수품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보통 추석 성수품이라고 하면 수급 조절이 필요한 배추나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들을 줄 수 있는데요. 시대와 추석 시기에 따라 추석 성수품엔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의 추석 전 농산물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고기, 감귤, 바나나는 늘고
포도, 복숭아는 줄었는데요. 올해같이 이른 추석에는 멜론, 복숭아, 포도 구입액이 증가하고 사과, 배의 경우는 연도별 추석 시기에 따라 구매 패턴이 달라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올해 추석이 이르잖아요. 많이 평소보다. 빨랐죠. 네, 네. 네. 올해 어떤 품목들의 구매가 좀 늘어났나요? 예, 올해 추석에 구매를 늘리려는 품목은 사과가 25.3%, 소고기 15.5%, 배 15.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전통적인 추석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멜론, 자두 등 출하 시기와 추석이 겹치는 품목의 구매 의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추석 성수품으로서 특수를 누렸던 농식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겨울을 대비하는 건강식품 홍삼과 배 등과 소고기류, 돼지고기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소고기와 돼지고기류는 향후 점점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사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최근 1인 제사가 늘고 있어 1인 제사용품 키트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떠오르는 품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새롭게 좀 추석 성수품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농식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이른바 여름 추석이라 수입 과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우나 한과 세트, 참기름, 장류, 꿀, 과일류, 건강식품류, 견과류 등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 추석에 가격 강세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들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입 과일 세트와 지난 주말 태풍의 영향으로 제수용 과일이 되겠고요. 네. 고급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는 한우 세트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사시사철 저장이 가능한 방건시, 방건조의 농산물 가공품과 햄 세트 가격 경쟁이 과열되는 저가 과일이 가격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추석에 구입하는 농식품 중에서요. 좀 소비자들의 구매가 가장 많이 늘어난 농식품이 있을까요? 예, 추석에는 겨울 감기 예방을 위해 홍삼류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데요. 홍삼 홍삼 제품 구입액은 2010년에서 12년 평균 1,625원에서 2016년에서 18년 3,121원으로 약 92%가 증가하면서 가공식품 중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난 명절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확실히 계속해서 홍삼이 좀 강세를 보이네요. 저희 집에도 홍삼 선물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홍삼이 여전히 좀 명절 선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올해 추석 선물에 대한 분석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 추석 선물 트렌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1인 가구의 증가와 소가적화로 소량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참치캔, 햄 등 소포장 또는 소포장 정육 세트와 경제 성장 하락과 소비 심리 하락으로 생필품 선물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늘 고민입니다. 많이 고민되시죠. 근데 어떤 게 좀 좋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사실 있는데요. 그렇죠.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추석 선물 어떤 거였을까요? 예, 웰빙 추세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헬스 개념의 선물, 전동 칫솔, 영양제 등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식품류가 요즘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 선물로 전동 칫솔이라 조금 좀 생소하긴 색다르네요. 하지만 굉장히 좀 새롭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추석 선물 세트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특징을 들 수가 있을까요? 예, 김영란법과 아침 음주 단속으로 인하여 양주 등 주리 선물은 선호하지 않고요. 네. 1인 가구의 증가로 통조림류도 개별 용량이 적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새롭게 등장하거나 인기가 또 예전보다 많아진 것들도 있을까요? 예, 수년간 인기를 끌다가 원료 파동으로 소비가 급감했던 백수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갱년기 여성 대상으로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격이 비싼 들기름도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수호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그러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을 맞이해서 2019 추석 성수품 경향 분석을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판매처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롯데쇼핑 홍보기획팀의 최원석 수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번 추석 선물 세트 어느 정도 판매됐을지 궁금한데요.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롯데마트에서만 한 300만 세트 가량을 판매한 것 같은데요. 네. 전체 선물 세트 중에는 아무래도 가공식품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과일이나 한우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한 18만 세트 가량, 그리고 한우 같은 축산 선물 세트는 4만 세트 가량 판매된 것 같습니다. 과일 선물 세트는 4만 원대가 가장 많이 팔렸고, 축산의 경우에는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네. 자,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특별히 좀 물량을 늘린 선물 세트가 따로 있을까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김영란법 개정 이후에 신선식품 같은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선식품 선물 세트는 10만 원 미만의 냉동갈비 세트라든가 정육 선물 세트, 그리고 10만 원 미만의 굴비 세트, 그리고 4, 5만 원대 과일 선물 세트 등은 전년 추석 대비해서 20%가량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별로 구색을 좀 압축을 해서 인기 상품 위주로 물량을 좀 확대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했는데요. 작년 가공식품 선물 세트 매출 탑 10 상품의 물량은 전년보다 한 23%가량 확대를 하고, 또 20, 30대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실속형 선물 세트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실속형 선물 세트도 새롭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밖에도 좀 새롭게 등장한 선물 세트도 있나요? 아무래도 받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네. 뭐 한우 혹은 랍스터 이렇게 단독 구성이 아니라 한우랑 랍스터 그리고 전복을 사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DIY 선물 세트를 좀 새롭게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인 가구나 소가구가 늘다 보니까 소포장 선물이나, 그리고 요즘은 본인한테 선물하는 트렌드도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나 아니면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익과일 선물 세트 등도 많이 늘렸고요. 특히나 건강기능식품도 있겠지만 견과류가 이제 몸에 좋다 보니까 10종의 견과류를 별도 포장을 해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네, 사실 DIY 선물 세트라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데요. 저희가 그러게요. 선물 세트를 고르다 보면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된 맞아요. 그런 세트들도 네. 있거든요. 확실히 이 DIY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취향을 좀 고려한 선물 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추석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선물 세트 베스트 3를 꼽자면 어떻게 꼽으실 건가요? 아무래도 한우 갈비 세트를 꼽고 싶은데요. 네. 15만 원대 2.1kg 한우 갈비 세트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더 많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호주산 소 찜갈비 세트도 조기에 완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 선물 세트로는 다양한 상품이, 그러니까 카놀라유나 요리유, 참기름이나 스팸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가격도 이제 프로모션 적용하면 32,000원대 정도 있거든요. 요 상품 같은 경우에 CJ 특선 N25라고 요것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더 팔렸으니까 탑3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선물 세트 역시 고기는 빠지지 않네요. 고기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성수품 중에 하나가 배와 사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판매량은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추석 선물 세트도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매출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링링 때문에 과일 낙가 피해 소식도 여기저기 많이 들려왔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 같은 경우에 매출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3, 4만 원대 과일 선물 세트가 주력이다 보니까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태풍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네. 하니까 정말 좀 다행이고요. 앞으로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선물 세트 판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이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네. 전국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건 이미 마감이 된 상태라서 네네. 직접 고객들이 매장에 가서 선물 세트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수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매출은 소폭 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선물 세트를 구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물 준비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 세트를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사실 선물을
특별한 거를 추천한다는 것보다는 네. 받는 분의 취향이나 아니면 간삼의 마음을 잘 담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 외에도 일부 잔여로 남아있는 선물 세트에 대해서는 매장별로 추가로 할인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 합리적인 가성비 선물 세트를 구입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게 참 중요한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따뜻한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올 추석에는 확실히 기존과는 좀 차별화된 선물 세트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국내산 열대과일 선물 세트부터 나물과 과일로 구성된 혼합 세트까지 참 다양하고 이색적인 선물 세트가 등장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경향을 통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전통적인 선물 세트보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다양한 이색적인 선물 세트가 추석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과 더불어 농식품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 생방송 가락동 365입니다. 이어서 저희는요, 채소 경매 시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채소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추 보겠습니다. 오늘 628.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10.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2.21톤 감소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06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8,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3,000원대였는데 오늘 11,000원대 평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47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6일이 가장 낮았네요. 1,025원에 거래됐었고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어제 가격 13,000원대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11,000원대 평균가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무 보겠습니다. 오늘 1,00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90.4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1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42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3,200원, 최저가 9,1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2,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11,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000원가량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5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450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 계속되면서 이틀 전이죠. 9월 9일 가격 10,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파 보겠습니다. 오늘 467.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57.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했네요. 깐쪽 파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02,14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만 원, 최저가 9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94,000원대였는데 오늘 평균가 1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7,23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5일 보시면 45,214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8일부터 더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10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취나물도 보겠습니다. 오늘 6.4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45톤 증가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8,21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6,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2,000원대, 오늘은 28,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93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7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네요. 11,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급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어제 가격 3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4,000원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최고가 3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8월 13일부터 8월 한 20일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19일부터 올해 가격 더 많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때에 올해 가격 다시 반짝 높은 가격이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 상승하는 모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9월 4일부터 올해 가격이 더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오늘 가격 보시면 28,213원으로 올해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3,500원에 거래됐고요. 논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첫 번째 품목은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고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07.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0.4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5,63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4,500원, 최저가 6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58,000원대, 오늘은 65,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6,774원 상승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큰 변화는 없습니다. 9월 9일 보시면 7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다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가격 74,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풋고추 보시면 8월 13일부터 8월 27일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이후에 9월 4일 때까지는 또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이 8월 31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65,636원으로 지난해보다 근소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홍천군 42,762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인제군은 51,350원이었습니다. 강원 평창군 26,397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84,000원, 평균가 51,35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서 오늘이 바로 가락동은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하지만 오늘 가락동의 분위기는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던 가락동이 오늘은 조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농산물들도요, 이 반입량이 꽤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농산물은 바로 풋고추 소식입니다. 풋고추 경매 상황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입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자, 어떻게 경매사님 연휴에 놀 계획들 세우셨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쉴 계획입니다. 아유를 또 이제 경매하시느라 좀 많이 애쓰시고 힘드셨으니까 연휴는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죠. 그렇긴 한데요. 이제 연휴 이후에 또 물건 이제 들어오는 거 반입하는 거 팔 생각에 또 몸은 쉬지만 이제 머리가 좀 이제 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가락동의 경매사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을지언정 머리는 항상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농민 생각. 예. 네. 솔직히. 반반? 알겠습니다. 자, 뭐 근데 제가 오늘은요, 와, 가락동에 들어오면서 이제 먼저 각 경매장을 좀 먼저 둘러봤어요, 경매사님. 네네. 어제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네네. 한산합니다, 지금. 네. 뭐 이미 이제 명절 제수용품이나 이제 모든 이제 식자재 구매들을 전일자로 이제 거의 마감을 한 상태고, 오늘은 이제 일부 소매나 이런 것들 나가는 물량만 들어오기 때문에 산지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금 조절해서 출하를 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매도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풋고추 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에 이 고추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도 이 고추전을 빼놓지가 않는데, 근데 풋고추가 또 추석 성수품은 또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또 그나마 대목을 누린 풋고추 중에 품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이맛 고추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명절 이제 고추 전용으로 괜찮아서 이제 명절 앞두고 직전에 이제 소비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끼한 음식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청양고추도 소비가 약간은 늘어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오이가 그나마 나아요? 청량이 그나마 나아요? 청량 오이맛 고추가 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오이 맛이 아무래도 이 전에 좀 많이 쓰이는 게 큼직한 오이맛 고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좀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전일자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집중되는 날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전해들이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영향으로 생각보다 장이 좋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요 어제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방 마치고 정말 한참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평소에 1시간이라면. 비가 너무 내려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입량이 좀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좀 반입량은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인가요? 오늘 반입량은 어제에 비하면 한 절반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 정도 되는 수준으로 반입이 되고요.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서 준비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종료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도 양은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지난주부터 이미 명절 제수용품으로 이제 준비들을 다 하시는 상황이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출하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모든 농산물들이 사실 이런 추석 대목장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풋고추 역시 뭐 추석 성수품은 아니었지만 되게 좀 좋은 시세를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세 형성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상품 기준으로 6, 7만 원대 형성이 됐고요. 오이맛 고추는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대, 그리고 이제 녹광고추가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시세가요. 경매사님 어떤가요? 좀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차이를 보이는 가격대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폭 상승한 가격이고 녹광고추를 제외하고 청량이나 이제 상품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승해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물건마다 편차가 워낙 심해서 상품 기준으로만 하면 제법 올랐는데 전체적인 시세 흐름은 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비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사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우려했던 작물 중에 하나가요. 워낙 바람이 좀 강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풋고추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영향을 좀 받았나요, 많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태풍의 영향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제 태풍의 영향보다도 이제 저희 고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습입니다. 물기가 중요해서 이 습이 많아버리면 꼭지 무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사실 이제 명절에 뭐 그렇게 많이 고추가 쓰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좋은 품질을 찾는 게 또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가 우리 청양고추잖아요. 네, 청양고추 품종 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지금 뭐 이쪽 와, 진짜 좋네요. 네, 좀 보시다시피 이거 꼭지가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아서 싱싱한 상태고 이제 청양고추 고유의 진녹색 색태나 광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입니다. 네,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이 물건은 아닌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품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습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에 무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몸 쪽으로 이제 번지면서 이 꼭지 부분이 물러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한눈에 봐도요, 청량은 뭐 품질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좀 습에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경매사님 좀 산지에서 좀 도움될 수 있는 거니까 추석 이후에 출하 전략을 좀 먼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습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아마 작물들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 이제 공기 중에도 습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습 관리를 잘 하셔서 출하하실 때 중간중간에 신문지를 대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선별해서 보내주시면 그래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추 가격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워낙 뭐 고추 경매 잘해주시니까요. 네, 단돈 그냥 100원, 200원 더 받아주려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명절 앞두고도 많이들 소통하셨겠지만 오늘 우리 농민들에게 또 산지에 계신 분들에게 명절 인사 잠깐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더도 말고 뭐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하트 뿅 해주세요. 하트. 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풋고추 소식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고추의 문제는 이 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습기 제거 철저히 하셔서 추석 이후에도 제 시세에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여러분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의 풋고추 경매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6만 1,000원 기록했고요. 어제 5만 8,600원에 비해서 2,400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전은 모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5,000원, 광주는 2,000원, 대전은 5,000원 상승을 했고요. 부산과 대구는 모두 6만 원으로 어제와 동일한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가는 6만 5,600원이었는데 이보다 4,600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6만 7,267원에서 7,267원 하락하고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2,800원 하락으로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풋고추 경매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을 누비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오늘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명절이라서 그런지요. 더 눈에 띄는 상품, 고품질의 상품들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네, 이 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작물은 알록달록한 초록 색상이 예쁜 풋고추입니다. 우리 곧바로 풋고추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판장 경매사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경매사님들은 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명절 때 제게 보내주신 선물 같다라는 네네.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경매사님 우리 명절인 만큼 또 우리 채소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어떤 채소들이 가장 많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고추류나 오이, 그다음에 가지, 호박 그런 기타 등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경매사님 제가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좀 가까이 와주세요. 같이 카메라 보고 사이좋게. 네. 네,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네.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균보다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지난주 대비 10kg 박스 기준해 가지고요. 한 네. 70에서 한 80박스 정도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은 좀 몇 박스 정도 들어왔죠? 오늘은 10kg 기준해 가지고 한 150박스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세가 좀 가장 걱정스럽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경락가는 좀 잘 잡히고 있나요? 경락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150박스가 들어왔어도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편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지금. 지금 시세 차이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럼 정확히 얼마에 형성이 됐는지 좀 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10kg 박스 기준에서 최고가는 이제 3만 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품으로는 지금 만 원대 미만으로도 형성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품질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차이가 거의 좀 많이 납니다. 3만 원가량 지금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좀 지난 추석과 비교를 했을 때요. 네. 지금 이번 시세가 어떤가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시세는 사실상 큰 등락폭이 없습니다. 지금 보합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싼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크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풋고추 산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잠깐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풋고추가 올라오는 지역이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평창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다 보니까 노지에서 작업되고 있는 고추들이 지금 많이 날아갔다는 지금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좀 발인량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평창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어떤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나머지 한 20% 정도는 저희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소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고 경락가를 받은 풋고추가 평창 풋고추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지금 또 맛있게 올막고추를 들고 네.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최고 경락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좌측에 있는 고추가 오늘 이제 최고 시세 이제 3만 원을 받은 이제 오이맛 고추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고냉지 채소로 속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고추의 이제 색택이 많이 선명하고 육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소비지나 이제 좋은 지금 선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평창 지역도 산지 피해가 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좀 이 자리를 위해서 좀 농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 365일 힘들게 영농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신데 그 경매사 입장으로서 그와 못지않게 보답을 못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선별에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은 그래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선별을 탁 집어서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당분간은요, 지금 반입량이 늘어난 상황에 비해서 시세는 좀 안정권이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네, 지금 한동안 좀 계속 이 시세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막바지 이제 추석 대목장을 앞두고 이제 지금 출하를 다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지만이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뭐 상처가 있거나 병해가 있는 부분을 농가에서는 많이 아까워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빼셔야지만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역시나 또 선별 네. 그리고 품질 이렇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좀 전반적으로 네. 품질에 따라서 시세 차이를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우리 끝까지 우리 농가분들 선별에 힘써주셔서 좋은 경락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작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포고줄 경매 상황 전해드렸던 리포터 조이담이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공판장 윤성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채소 두 번째 품목이죠. 시금치 경매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금치 145.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2.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33.1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43,368원입니다. 최고가 55,000원, 최저가는 35,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42,436원이었고 어제보다 932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43,36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9월 5일 26,800원이었다가요. 소폭 상승 흐름 나타냈었습니다. 특히나 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5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시금치 상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8월 19일 가격 올해가 44,000원대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9만 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8월, 9월 초 되면서 간격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뒤바뀌었죠.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가 25,75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이천시는 47,757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기 고양시 29,04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65,000원, 평균가는 47,5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팟캐스터.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추석 성수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힘하면 떠오르는 시금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뽀빠이 같은 경매사님이시죠? 오상균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뽀빠이! 뽀빠이! 올리브예요? 제가 네, 올리브 네. 오일. 네, 안녕하세요. 오상균입니다. 아유. 네. 어떻게 오늘 저 보니까 제가 오상균 경매사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딱 조바이도 지금 썼어요. 이게 그래요? 겨울에 쓰는 건데. 지금 얼굴이 조망만한데 네. 그렇지 않아도 조망만한 얼굴이 더 작아졌습니다. 가릴수록 낫죠, 제가. 아, 네, 아니에요. 갈수록 낫다고 하십니다. 네. 자, 명절이에요.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풋고추 상황에서도 좀 지켜봤는데 그냥 한산한 모습과 좀 우리는 지금부터 명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채소로는 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네.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아마 산지에서 마지막 날은 도 아니면 모다. 근데 모보다는 도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지막 날은 좀 출하를 네. 자제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 중도매인들도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재고에 대한 좀 부담을 떠안기 싫은데 그런 네.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금치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이 추석 명절 이제 기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그렇죠. 대목장이었는데 눈에 띄게 채소 중에 교매사님 눈에 띄게 참 쑥쑥 가격이 올랐다. 네. 눈에 띄게 아유 가격이 좀 안 좋았다 하는 이제 채소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어떤 그렇죠. 채소들이었나요? 지금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시금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토란, 그다음에 표고,
그다음에 새송이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많이 오른 품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오늘의 주인공 시금치가 네. 많이 가격이 오른 품목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추석 대목을 좀 톡톡히 본 시금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금치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금치잖아요. 네네. 시자를 빼면 뭐가 되나요? 금치. 예, 네. 그야말로 이 대목 품목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혜택을 본 품목 중에 제 첫 번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금치가. 네. 그렇다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금치다라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경매사님 경매하실 때 오늘만큼은 좀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목소리 힘이 딱 들어가면서 경매를 좀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금치 경매할 때는 시세도 막 팡팡 나오고 물량도 많은데 시세도 팡팡 써지니까 저희도 막 힘이 나죠. 네.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가 네. 또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과열을 띄지 않나 좀 그럴 정도로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유, 네. 제가 이 오상균 경매사님 이제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저기서 씩씩하게 등장할 때부터 야, 시금치 시세 참 지금 좋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명절만큼 우리 농민들도 좀 웃을 수 있는 시세를 좀 안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 시세가 좋다고 하니까 경매사님, 네. 그럼 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는 일평균 한 43톤 출하가 됐는데요. 이번 주는 일평균 한 127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41톤 정도 그렇게 반입이 됐어요. 네, 한 3배 늘었어요. 정도, 예. 3배 정도 늘은 거죠. 3배 가까이 거의 뭐 100톤 이상 막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금치다, 경매 분위기 너무 좋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좋은 시세를 받아갔다는 건데 양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시세 역시도 가장 좋은 시세를 형성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량도 많이 늘었지만 이 시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지만 일반 우리 반찬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워낙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3배 가까이 늘어도 시세는 되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품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는 얼마 형성한 거예요? 지금 이번 주 형성된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2천 원대까지 형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세고, 그다음에 최고가 같은 경우에 6만 5천 원까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6만 5천 원 시금치가? 4kg 박스 기준 6만 5천 원까지 경매가 됐습니다. 아이고 경매사님 정말 말 그대로 금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시금치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칼슘도 많다고 해서 많이 찾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금치가 되어버리면은 좀 소비자들이 선뜻 손이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저 같으면 금치 돼서 이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또 이렇게 농가에서 고생하고 하셔가지고 또 이럴 때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비싸도 몸에 참 좋습니다. 많이 시금치 드셔야 돼요. 시세 차이만 해도 벌써 뭐 지난해하고 거의 뭐 100% 이상 상승한 그렇죠. 모습인 거죠? 네, 지난해 대목 시장 시세를 보면 17,000원에서 한 2만 3천 원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올해는 3만 원대에서 지금 한 5만 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추석 마지막 방송답게 추석을 앞두고 기분 좋은 소식 함께하고 있어요. 네. 사실 시세가 좋다면은 가장 먼저 좀 반입량이 좀 뚝 떨어질 때, 요때 지금 시세가 올라갔는데 반입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시세 역시도 100% 상승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품질 역시 좋아요? 네, 품질은 이제 올해 좀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또 좀 그래서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평년 대비 약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시세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추석 보내라고요. 시금치 시세만큼 정말 다른 농산물들도 계속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자,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 내려가실 거죠? 네, 어디요? 남원. 고향에 이제 네. 엄마가 이제 기다리고 계셔서 네. 고향에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마무리하고 해서 또 챙겨서 또 엄마한테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뭐 네. 머리 하얗신데 엄마라고 그러니까는 네, 우리 그럼 엄마한테 먼저 인사할까요? 네. 네. 엄마 막둥이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금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상균 경매사님이 막둥이셨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시금치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평균가가 42,200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37,400원을 기록했고요. 2,8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인데요. 특히나 서울, 대전이 5,000원씩 더 많이 좀 올랐고요. 대구 같은 경우가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역시 지금 시금치 금치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 가격 29,477원이었고요. 1,723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 16,000원대 그리고 대전이 17,000원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현장은 어떤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조혜담입니다. 우리 포커츠에 의해서요, 우리 시금치 경매도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우리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네,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오늘 출하된 시금치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양 농수산물시장의 모든 채소를 다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안양원의 공판장에 들어오는 채소는 제가 일부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경매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우리 경매사님은 추석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시금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역시 또 시금치 경매사님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매사님, 저는 추석하면 좀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에다가 신선한 나물 반찬이 그렇게 떠오르거든요. 네네. 우리 절대 나물 중에 빠질 수 없는 작물이 있죠? 네, 오늘 바로 시금치입니다. 네, 맛도 영양도 듬뿍이 우리 시금치 경매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좀 예. 경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전주 대비 지금 이제 시금치의 출하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가격 또한 지난주부터 이제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지금 지난주 포함해서 이번 주도 이제 계속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우리 반입량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평상시와 비교를 했을 때 오늘 어느 정도 반입됐죠? 지난주 대비 지금 오늘 4kg 박스 기준해 가지고요. 네. 한 이제 70에서 한 80박스 정도 반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으로 했을 때는 한 600에서 한 700단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가락동에 영향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출하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락동의 시세가 너무 이제 강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방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이 물동량 자체가 적기 네. 때문에 가락동으로 많이 지금 현재 몰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시세가 좀 잘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오늘 얼마에 형성이 됐나요? 네, 오늘 이제 38,000원에서 44,000원대까지 4kg 기준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가늠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지난 전년 대비 추석이랑 시세는 그래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세들은 지금 계속 추석 막바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산지분들의 입장도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지금 이 시세를 두고 좀 기대가 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우선 안타까운 게 이번에 또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좀 많이 세차게 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신 농가들이 조금 몇몇 군데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번 추석 막바지에 시세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시세가 쭉쭉 뻗어 올라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금치 산지 또한 이렇게 네. 태풍의 영향을 좀 피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좀 품질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어떻게 전반적인 품질이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공판장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이제 근교 이제 광명, 네. 그다음에 안산, 네. 평택 쪽에서 일단은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게 평택에서 출하된 시금치인데, 이게 오늘 최고 시세 받은 44,000원 나온 시금치입니다. 최고 경락가를 받은 예, 시금치인 그렇습니다. 거죠. 왜 이 경락가가 좀 가장 크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금치도 풋고추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작업이 가장 중요시합니다. 작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시금치의 길이가 좀 어느 정도 일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단 밑으로 이제 서로 시금치가 무르지 않게 이제 신문 작업이 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시세가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그 산지 피해에 의한 네. 품질 손상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손상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가에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제외를 하고서 지금 이제 좋은 품질로만 지금 출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좀 선별이 잘 돼서 올라왔다라고 네네.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좀 한동안 계속해서 좀 좋은 시세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막바지 추석 대목장까지는 시세가 지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추석이 지난 후에는 이제 잠시 이제 소비가 이제 좀 둔화된 상태로 약간 조금 주춤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방 어차피 학교 이제 급식이나 이제 납품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금방 회복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좀 농가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네. 좀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시세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농가에 또 추석이기도 하고 전하고 싶은 네. 말씀이 좀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추석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365일 정말 힘들게 영농하시냐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그에 보답해서 농가 수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경매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또 계속해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선별에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금치 경매 상황 전해드렸던 리포터 조혜담이었고요. 네, 윤성훈입니다. 네. 네, 추석 특집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2019 추석 성수품 경향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추석 성수품들의 유통 과정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기존엔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비싼 품목은 백화점에서 주로 유통되어 브랜드 차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1인 배송으로 퀵 배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이 브랜드가 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유통 과정이 이렇게 변화한 데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온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상승했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상품권을 디지털 상품권이 대체했다는 점과 또 빠른 직배송,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함께 소비자와 직거래 장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유통 과정의 변화와 함께 농축산물과 농식품의 마케팅 전략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네. 농축산물에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 상품의 구성을 좀 더 소분화,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배 선물 세트를 사과 배 또는 사과, 배, 멜론 등 혼합과일 선물 세트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데 더 다양한 과일들이 혼합 세트와 좀 더 작고 포장도 실속 있는 구성의 추석 과일 선물 세트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지역 특산물, 예를 들어서 논산의 딸기, 금산의 인삼처럼 지역 특산물 위주로 인식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브랜드가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예, 가공식품의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맛을 개선하여 기호식품까지 연구 개발이 되어야 하겠고요. 네.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만 맛없는 제품으로는 한약의 기능성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겐 정작 인기 있는 상품은 맛이 기본이 돼야 하고요. 네. 네, 또 햇섭 등 소비자의 위생 중심의 변화가 식문화에도 위생 변화가 생겼고요. 네, 농축산 관련 기업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햇섭 구축 기업의 증가와 정부에서도 단계별 추진 정책화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농축산업 기업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강화로 고객을 유입하고 SNS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스토리형 중심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케팅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농축산물과 농식품의 유통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자 분석이
분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포장 기술과 소비자에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패키지와 맞춤형 마케팅으로 생산자가 직접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감소하고 지속적인 구매가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농축산물과 농식품의 스토리를 전하고 이를 중심으로 소비자는 신뢰감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해썹 구축 등으로 식품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급식의 역할, 지역 로컬 푸드의 역할은 농촌 산업뿐만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농축산물과 농식품의 유통 과정 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이미 유명한 온라인몰 같은 유통 구조를 따라가기에는 지역 상품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네. 따라서 상품이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인데 상품을 기획하지 않고 납품만 하거나 개발만 하게 되면 소비자로부터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고는 곧 원가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공산품의 경우 기획 상품과 재고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농축산물과 농식품의 경우에도 기획과 재고 관리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의료업계에서 SPA 등으로 생산자가 유통 과정까지 관리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듯이 농업에서도 생산과 유통, 마케팅이 융합된 브랜드가 유통시장의 미래 강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추석 성수품의 변화를 보고 농촌에서는 또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농산물이 소분화가 진행되고 있고 명절이라고 해도 단품의 선물 세트가 잘 팔리는 것에는 한계가 보여집니다. 이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따라서 지역 출신의 전문가는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한국의 트렌드와 식문화 트렌드의 3년간 변화를 체감하며 이에 맞춰 틈새 시장과 블루오션 제품 등 농촌 산업, 농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1, 2년 전 유명 그 가구 브랜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소비자야 스스로 체험하고 조립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성공의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이미 기획하고 체감할 수 있는 능력, 기획의 시작이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농촌 융복합 현장 코칭 위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네. 추석 성수품과 농촌 융복합 산업은 좀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각각의 제품군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이 다양한 방식과 형식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과잉 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함을 갖지 못하면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농촌에서도 기획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고 융복합의 핵심이 기획력입니다. 생산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경영 전략, 금융 등에 관련된 능력을 배양해야 융복합 산업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께서 기획력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추석 특집으로 2019 추석 성수품 경향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역과 연결을 해서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역에 나와 있는 리포터 권대희입니다. 지금 시각 8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회사원인 장정임입니다. 네, 저도 회사원인 지경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표 구하기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표 열리는 시간 기다리면서 클릭하고 해서 간신히 잡았어요.
어떨까요? 보셨어요? 네, 저도 평소에는 버스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기차 좀 타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면서 표 구했습니다. 지금 고향이 어디까지 가시는 거죠? 저희 부산 가고 있어요. 두 분 다? 네, 부산이요. 오늘 혹시 부모님들께 또는 가족분들에게 선물 혹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저는 돈 봉투 준비했습니다. 저도 상품권. 그렇군요. 선물보다는 돈봉투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오늘 이제 추석이면 이제 부모님 뵈러 갈 텐데 끝으로 우리 미리 부모님께 또는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좀 이따 봐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경주 좀 이따 갈게요. 네, 지금 뭐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나눴는데 평소에 추석 연휴에 사람들까지 만나면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뭐 계획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다 같이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주변에 좀 명소 이런 데도 같이 가고 그래요. 이쪽 가족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대화 많이 나누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고향 가는 길 기분 이거 꼭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쭤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여가지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얼마나 오랜만에 가시는 거예요? 저 한 2년 만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래도 설레고 항상 즐겁습니다. 네. 자, 고향 앞으로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귀경길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레에서는 추석 연휴가 긴 귀경길 또 전철 이용객들을 위해서 13일과 14일 이틀간 심야 임시 전동 열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운행 구간과 귀가 시간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임시 전동 열차가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리포터 권대였습니다. 사실 언제 가도요 부모님 뵙는 것만큼 설레고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든 좀 오랜만에 가든 그렇죠. 네, 오늘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 시민분도 2년 만에 좀 가신다고 하니까 네. 좀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릴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좋아하시겠죠. 네, 자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요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1일에서 15일 동안요 총 이동 인원이 3,356만 명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교통수단은요 승용차가 86.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버스가 8.7%, 철도가 3.9%, 그 다음은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할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 시간이요. 귀성 방향은 최대 1시간 50분이 증가하고 귀경 방향은 최대 50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귀성은 서울에서 부산이 8시간 30분, 서울에서 목포가 8시간 30분 등으로 작년보다 최대 1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이 8시간 30분, 목포에서 서서울이 7시간 30분 등 작년보다 최대 50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으로 네. 왔다 갔다 했었다고 했잖아요. 8시간 30분이래요. 네, 8시간 정말 사실 한두 시간만 차 운전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8시간이어도 진짜 힘들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꼭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또 한시라도 빨리 고향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지금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고 갓길 운행 등의 이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꼭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죠? 자, 올해는요. 안전한 추석 귀성 귀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드론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암행 감찰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귀경 차량이 몰리는 오늘부터 15일까지 10개 고속도로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및 지정 차로 위반 차량과 또 갓길 운행 차량, 또 끼어들기 차량 등을 따라가면서 단속하고요.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예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드론에 포착되는 일 없이요. 이 교통 규칙 준수하면서 안전한 귀성길을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생방송 가락동 365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류수영 농식품 마케팅 전문가님, 뭐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한번 추석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추석 되시고요. 우리 농축산물과 농식품에 많은 관심과 애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추석 연휴 끝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오이와 단감 그리고 당근에 대한 시세 정보와 영농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 가락동 365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름달처럼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화목하시고 건강과 웃음이 끊기지 않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또 시골 내려가시고 고향을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가락동 365 더 애청해 주시고요. 여기서 생생한 정보들을 제가 직접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농산물에 대해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힘내시고 저희도 또 거기 힘을 내시면 거기에 또 적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민 여러분 항상 고생하시는데 돈 많이 버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가족 친지들 다 만나서 회포 푸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즐거운 추석들 되시고 많은 그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